여러분, 왜 어떤 친절은 받을수록 마음에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받을수록 더 외로워질까요? 왜 어떤 나라는 끝까지 공손한데 사람을 굶기고, 왜 어떤 나라는 조금 시끄럽고 조금 갑작스러운데도 사람을 살려낼까요? 저는 그걸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배고플 때 배웠고, 외로울 때 배웠고, 사람한테 데이고 나서 배웠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제가 어릴 때 제일 동경했던 거 바로 그 공손함이었다는 거예요. 한 11살, 12살쯤이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가방 던져놓고 신발 대충 벗고 바로 침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만화책을 폈어요. 드래곤볼 보고 원피스 보고 맨날 그런 것만 봤어요. 그때는 진짜 일본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였어요. 캐릭터들은 뜨겁고 장면은 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멋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너무 예의 있어 보였어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선배 앞에서 조심하고 친구끼리도 부드럽고 가족끼리도 정갈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감탄했어요. 와, 저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아예 다르게 배우는 거구나. 저걸 그냥 예의가 아니라 인간 수준이 높은 거구나. 어릴 때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심지어 혼자 방에서 장난처럼 일본식 인사 따로 한 적 있어요.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웃고 저렇게 조심하면은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본은 그냥 만화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 주면 내가 직접 들어보고 싶은 되게 반짝이는 세계였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미국에 갔고 2016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원래 한국으로 바로 오기 전에 일본에 먼저 가거든요.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라 살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놓아둔 나라였으니까요. 공항에 내렸을 때는 그 기분이 아직도 기억나요. 와, 드디어 왔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곳을 이제 내 발로 걷는 거구나. 근데 그 기대가 생각보다 빨리 이상한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낯설어서 그런가 했어요. 길도 어렵고 언어도 아직도 약하고 생활 방식도 다르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긴장이 안 풀렸어요. 왜 안 풀렸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어제 영상 제가 친구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말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돌아다니고 저한테 되게 부드럽게 대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믿었죠. 아, 여기서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 입으로 이상한 얘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이 저를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상하다, 거슬린다, 재수없다, 없는 말까지 붙여서요.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왜냐면 제 앞에서는 그렇게 웃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예전 장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만 앞에 가면은 묘하게 손을 굽던 순간, 제가 뭐 하나 말하면은 웃으면서 넘기는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차갑게 남던 순간, 그게 다 한꺼번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 예절이 항상 따뜻한 거 아닌구나. 어떤 예절은 상대를 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숨기는 좋은 포장지일 수도 있구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예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예절은 필요하죠. 사람끼리, 친구끼리 부딪히지 않게 주고 분위기를 지켜주고 선을 넘지 않게 주니까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진짜 힘들었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아무도 선을 안 넘어요. 근데 아무도 제 쪽으로도 안 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무례한 사람은 차라리 쉬워요. 싫다면은 싫다고 보이고 위험하면은 위험하다고 보여요. 근데 끝까지 부드럽고 끝까지 공손하고 끝까지 매끈하면은 오히려 내가 헷갈려요.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냥 지금 좋아 보이게 행동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거 오래 못 버텨요. 한 번은 진짜 별일 아닌데 그날 저는 확 무너졌어요. 저녁이었고 역에서 서 있었어요. 사람 많고 머리 아프고 배는 고프고 전절도 헷갈리고 손에 마시고 남은 컵이 있었는데 버릴 데도 없었어요. 그냥 그 컵 하나가 갑자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제 옆으로 사람들은 조용히 지나가요. 정말 조용해요.
아무도 저를 밀지 않았고 아무도 저한테 화내지 않았고 아무도 무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 외로웠어요. 그때 딱 느꼈어요. 아, 공손하다는 건 따뜻하다는 뜻이 아니구나. 질수가 있다는 건 내가 안쪽에 있다는 뜻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 얼굴보다 사람 얼굴 뒤를 보게 됐어요. 웃으면은 왜 우는지 궁금했고, 진절하면은 그게 어디까지인지 제게 됐고, 이 말을 믿어도 되나 계속 계산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언어도 잘 안 붙더라고요. 이것도 진짜예요. 사람이 어떤 나라 말을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지는 건 문법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야 해요. 근데 저는 점점 들어가고 싶다기보다는 또 겉만 보게 될까봐 지치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국에 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그때 무슨 환상을 안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이미 한 번 깨졌고, 이미 한 번 실망했고, 이미 한 번 사람 웃는 얼굴을 못 믿겠댔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는 설렘보다 경계가 컸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처음 만난 건 설명이 아니라 운동이었어요. 2017년이었어요. 신촌 김밥 전국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침이었고 저는 어학당에서 늦을 뻔했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야채김밥 하나 시키고 앉았어요. 그리고 김밥 먹으면서 단어장을 봤어요. 진짜 초급 단어였어요. 뭐 가나다라 맛봐서 아다자가다바. 한국이라기보다는 거의 생존용 메모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한국어 공부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네, 공부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날은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다음날 제가 또 갔어요. 똑같이 비견했고 똑같이 늦었고 또 김밥 하나 시키고 단어장 벼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어제도 왔지, 공부 열심히 하네, 피곤해 보이는데 이거 하나 더 먹어, 그러면서 김밥 한 줄을 더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죠. 김밥 한 줄이에요. 누가 보면은 에이 그거 뭐 대단하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진짜 멈췄어요. 왜냐면 그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너 기억해, 이거였어요. 어제 여기 앉아서 줄린 눈으로 단어 외우던 외국인 한 명을 그냥 지나가는 손님으로 안 보고 오늘도 왔을 때 얘 진짜 힘들겠네, 하나 더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확 불렸어요. 아, 이게 정이구나. 정은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정은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은 거구나. 상대가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닌데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건 그게 정이더라고. 저는 딱 거기서 일본 예절과 한국 정은 왜 다르게 느꼈는지 처음으로 정확히 알았어요. 예절은 관계를 깨지 않게 해줘요. 근데 정은요, 관계를 열어버려요. 예절은 상대를 불편하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은 상대가 힘들 때 가만히 못 있어요. 예절은 좋은 거리에서 멈춰요. 근데 정은 그 거리를 살짝 넘어와요. 그래서 정은 가끔 두박해요. 가끔은 오지랖처럼 보이고, 가끔 좀 갑작스럽고, 가끔은 너무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그걸 살아나요. 왜냐면 우리는 무너뜨리는 건 대부분 근사건이 아니거든요. 계속 바깥 사람이 느낌, 계속 안 보이는 느낌, 계속 혼자 버티는 느낌, 그게 사람을 말려요. 반대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얼굴 기억해주는 건 요즘 힘들지, 한마디 해주는 건 밥 한 끼 더 밀어주는 건, 그런 게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밥 먹었어? 이 말을 그냥 안부로 안 주는 거예요. 그건 거의 마음 확인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안 무너졌지, 혼자는 아니지. 그걸 짧게 묻는 말이에요. 이건 진짜 모든 한국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살면서 제일 힘들 때 기억나는 사람은 제일 우아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척 할 때 안 괜찮은 걸 먼저 본 사람 있잖아요. 말을 툭툭 했어도 밥 먹이고 보는 사람, 잔소리 같았어도 끝까지 쟁긴 사람, 표현을 서툴러도 결국 내 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래 남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중정만으로는 못 버텨요. 사람은 재혼으로 버텨요. 그래서 제목이 답은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일본 예절보다 한국 정이 더 좋은 이유. 그건 누가 더 착하냐 이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절은 세상을 매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정은 지친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요. 예절은 겉으로 아름답게 해줘요. 근데 정은 속으로 따뜻하게 해줘요. 저는 어릴 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이 따뜻함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 따뜻함은 인사 각도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줍은 얼굴이었고 기억하는 데였고 진짜 보이는 사람한테 김밥 한 줄 더 주는 데였고 말보다 먼저 사람 사정을 읽는 데였어요. 여러분, 결국 사람을 오래 사귀는 건 완벽한 매너가 아니라 내가 널 그냥 수다 지나가지 않았다 이 감각이더라고요. 전 일본에서 예절에 컵질을 받고 한국에서는 정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껍질만으로는 절대 못 버틴다.